우리가 심부름꾼을 잘못 뽑아놓으면 그 심부름꾼이 자기 집값만 올리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서 자기 집값을 끌어올려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갑니다.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면 3억이 올랐고 강남은 아파트값이 6억이 올랐어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이제 3년이 다 됐죠. 그리고 20대 국회 4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집 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또는 제1야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자,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나를 체크를 했습니다. 했더니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서울 집값이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8% 10% 올랐다고 하는데 경실련이 조사를 해보니까 32%가 올랐어요. 평균.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쉽게 말씀드리면 5억짜리 집이 7억이 됐고 평균적으로 강남은 15억짜리 아파트가 25억으로 한 10억 정도 올랐어요. 2000년에 강남 아파트 값이 2억이었어요. 2000년에는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평당 900만 원, 30평짜리를 2억 7천에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됐어. 근데 이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풀으니까 2억짜리 집이 15억까지 올랐어요. 2억짜리 집이. 그래서 이제 분양 원가 공개를 해라, 분양가 상한제를 하라 하는 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안정된 게 언제까지 안정됐냐면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까지는 집값이 안정됐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해 2015년에 또 분양가 상한제를 풀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20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방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집값이 또 폭등을 했어요. 그럼 이 집값을 폭등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강력하게 정책을 쓰거나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아서 집값이 자꾸 오르면 국회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얼마든지 집값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집값을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런가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나, 불로소 이 사람들은 또 도대체 얼마나 챙겼나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가지는 사람이 240명이에요. 80%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한 채 가진 사람에서 뭐 5채 가진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91%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국회의원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에 가지고 있나?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나 하고 보니까 서울에 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에 특히 강남에.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3,500억 정도 되는데 그 3,500억 중에 한 80%를 차지하는 금액이 아파트 값이 다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를 합치면 92%. 그러니까 저 지방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절반은 그 주택 수량으로 하면 50% 정도를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자기 지역구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 30%밖에 안 돼요. 그 대다수가 다 서울에다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을 잔뜩 높이는 정책, 높이는 법안만 하는 거예요. 20대 국회 4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킬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어요. 경실련이 요구하는 그런 법안들은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어. 지난 4년 동안.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는가?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아도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자기들이 또 된다는 걸 알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 두 당이 대부분 지난 30년 동안 계속 번갈아 가면서 1당, 2당, 1당, 2당 이렇게 하면서 30년을 왔기 때문에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값 잡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도 계속 당선이 된다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럼 국민들이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1번이나 2번은 찍지 말아야 돼. 왜? 1번이나 2번은 절대로 지난 30년 동안 집값을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으니까 그 정당에. 그 부동산값 폭등의 수혜자는 누구냐? 한 50대 재벌. 5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1,500개 기업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 좋아요. 아파트 장사도 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500개 기업과 그 다음에 건물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10억 이상인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 강남권의 아파트를 한 두어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만 뽑는다. 또 그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 배지, 금배지를 달고 국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집값이 잡힐 리가 없어요.